일단 유가 움직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우리가 이제 체크했을 때 유가가 한 106달러, 105, 106달러 정도였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7달러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리비아인가요? 뭐 거기에서 또 약간 송유관 이슈도 좀 생기는 바람에 유가는 상승 쪽으로 약간 에너지를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또 상하이에 대한 봉쇄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왔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와 함께 에너지 가격 중에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 게 이제 천연가스 쪽인데, 러시아 가스를 어쨌든 대체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목요일날 체크했을 때가 7.3 정도였습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예, 또 추가적으로 한 6% 가깝게 오늘 상승해서 이 차트가 내 계좌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의 개별 종목의 차트면 너무나 좋겠는데, 가슴이 갑자기 출렁했어요. 대표님이 이런 계좌가 아니신가요? 이런 계좌상이 아니, 네. 생각만 해도 아니 보시는 분들 흐뭇하겠어요. 네, 가슴이 뛰죠. 계좌가 저렇게 쫙 네. 급상승 올라간다면. 네. 저를 빼고 아마 나머지 분들, 우리 여기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이 우리 815 가족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선봉에 서야지 빠지면 한 번 뜨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LNG 밸류 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시하기 전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피팅이라든지 뭐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와 같은 피팅,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강간 업종들, 그죠? 강간 업종들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강간 수출의 쿼터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해소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소가 되면 어쨌든 한 번 더 포텐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관광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올라가니까 이 리그 수 계속해서 지금 리그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만 한번 보시고 갈게요. 관광 쪽은 아직까지도 작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뭐 퍼가 1배에서 2배 정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진 않고 위에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약간 뭐 세아제강, 지주, 휴스틸 약간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서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이제 환율도 좀 봐야겠죠? 네. 어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역시나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크게만 안 팔아줬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달러의 강세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휴장 전에 미국 증시가 이제 쉬기 전에 달러가 얼마였냐면 100.3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크했던 수준이.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이 캡처를 한 달러 인덱스는 100.79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여전히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죠.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를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꾸 자극시키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가만히 두고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환손실이 자꾸 발생하는 그러한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로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와 반대로 유로화는 지금 23개월 내 최저치로 오늘 새벽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ECB가 이번에 오히려 금리를 동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매파적이지 않네? 그래서 통화가 지금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가장 쉽지 않죠.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에너지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화가 60%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로화가 약세가 되니까 당연히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움직임에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 뭐 2.88인가? 네, 2.88 3%대 맞습니다. 3%대 올라와. 네, 2.88이고 2년물 금리가 2.4 얼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40bp까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돼서 야 이거 경기 침체 오고 주가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이 컸었는데 지난번에 QT를 5월에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지금 QT 아직 시작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40bp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빌미로 오히려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확대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QT 하기 전에 먼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고 오늘 새벽에 금리는 상승을 해서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수급은 제발 큰 폭의 매도는 안 나오고 그냥 관망 정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긍정적이지 않네요. 네, 수급은 일단 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장을 보셨겠지만 수급은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좀 잘 그나마 생각보다는 그 수급이었으면 사실 1% 이상 빠져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견조하게 조금 버티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라는 거는 결국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약해 보일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런 시장의 생각인 거죠. 네, 에너지 일단 유럽은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부분도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막 튼튼해지고 좋아지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처럼 유로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유로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증시는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거든요. 미국 증시. 그래서 하이드 스프레드도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냥 약간 고개를 숙이는 정도? 오늘 큰 뭐 모습은 없었다 정도로 위험 지표의 움직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4일 동안 이제 행보를 하다가 이제 거래가 이제 다시 시장이 거래가 됐고 오늘은 요 행보하던 캔들 구간보다 살짝 아래에서 끝났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좋아 보이십니까? 좀 별로 뭐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약간 빠지는 가운데서 도지가 나왔다는 게 도지. 네. 맞습니다. 네네. 약간 뭔가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지만 기대를 가질 만한. 네네네. 우리가 이제 도지라고 혹시나 이제 대표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또 8.15 가족분들 중에 초보자분들은 도지라 그렇죠. 그러면 모르실 수가 있는데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끝난 거를 우리가 도지라고 하죠. 그래서 몸통이 거의 없는 상태.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 꼬리와 윗꼬리는 있는데 캔들의 몸통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 책을 보면 도지형 캔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사자 팔자가 엄청나게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애매하고 상방 쪽으로도 방향을 잡기도 애매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게 이 행보하고 있던 4일 동안에 그 아래에서 가격이 마지막으로 끝났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살짝 저는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뭐 빠지려고 하니까 밀어 올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밑으로 찍어 내리고 어쨌든 버티려고 하는 그런 힘 정도는 오늘 하나의 캔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로만 오늘 캔들을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네.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저게 딱 방향이 네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또 기업들의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지금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실적 발표에 따라서 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 네. 얘기하니까 네. 저기 도지코인?
아닌가요? 도지코인. 그 머스크가 설레임님, 도지코인은 아는데.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그 캔들 차트 도지보다는 요즘은 뭐 도지코인 쪽으로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미국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기업들 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제 이제 월요일은 어제 이미 지났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가장 주목이 되는 기업은 넷플릭스. 네. 아까 그렇죠. 좀 다른데 천불 아니야. 하여튼 700불인가 하여튼 네네. 지금 337불인가? 네. 한거 55% 이상 하락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예전에는요, 넷플릭스 주가 등락이 우리나라의 이 관련된 OTT 기업이라든지 이 컨텐츠, 뭐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최근에 이 특징은 넷플릭스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경쟁이 돼서 그렇겠죠? 네, 시장에서. 그렇죠. 오히려 넷플릭스가 저렇게 뭐 가입자 수가 떨어지고 넷플릭스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가입자 수가 안 늘어나네, 정체하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OTT 플랫폼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경쟁자가 많은 거고 우리 채널 말고 다른 쪽에 볼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쪽하고 경쟁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를 우리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결국에는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선보여야지만 또다시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넷플릭스가 그러한 이슈로 주가가 빠질 때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요즘은 올라가는 경향이 얼마 전부터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넷플릭스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고.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넷플릭스가 더 우리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내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드라마 제작사들이라든지 컨텐츠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영화 관련된 부분들을 뒤에 내용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그 내용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관련된 핵심 종목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요일 날 테슬라가 있고요. 이건 테슬라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된 영향을 그렇죠. 주겠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리오프닝 관련돼서 영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램이라고 써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많은 우리 여의도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반도체 장비 국내 거 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 있는 램리서치 사거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거나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 사시라고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 뭐 식각 장비, 뭐 우리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잘하기 때문에 이들 쪽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뭐 유일하게 반도체 EUV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ASML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EUV 장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는지 수급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또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에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의 항공주들이 또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리오프닝주들 관련해서 한국의 항공여행주 이런 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워낙 네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하여튼 미국 실적, 사실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 증시에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도지형 캔들을 위로 올려놓을 것인지 다시 아니면 거기에서 멈출 것인지 밑으로 방향성을 할 것인지 이번 주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의 차트는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네네. 네. 그다음.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생각보다 어제 견조하게 오전에 쭉 빠지는 듯 하다가 하방 경직을 만들어낸 그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좀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하게 버텼던 것 같고요.
상하이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진출되어 있는 도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저는 심천은 가봤는데 상하이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제가 데이터로만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하이 시민들 뭐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적 성격, 공산주의적 성격에 따르면 당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원래 같으면. 근데 반발을 하고 하면서 약간 봉쇄가 완화될 수 있다. 20일 수요일부터 그 기대감이 다시 이제 좀 우리나라 쪽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어제 리오프닝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증시에 좀 활력소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오프닝주에서 가장 좀 못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쪽 아니냐 네네네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오프닝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늘어난단 말이죠. 네네네. 이게 양쪽이 좀 겹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네, 화장품주를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 데이터를 여기서는 안 가져왔군요. 화장품 관련주들을 이익 기준으로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앞으로 11년 뒤에 이익을 추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펄을 제가 한번 다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개월 후에 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뽑아보니까 가장 싼 종목이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가 9.8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0배, 15배, 20몇 배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화장품 관련 중에서 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낮은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안은 코스맥스 정도가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야라는 부분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예전처럼 밸류에이션을 좀 뭐 열 몇 배, 20몇 배, 30몇 배를 받으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어디로 열려야 되는데 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출에 대한 부분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예전처럼 고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가 오히려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분할로서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만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대안으로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 만한 주식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에 갔을 때 조금 괜찮다라고 이렇게 집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입해서 독점 수입? 네, 독점 수입해서 파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여의도에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공부하고 뭐 할 겸 해서 나왔다가 더 현대서울에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더 현대서울에 잠깐 갔었거든요. 난리가 났어. 주차하는데.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네,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뭐 또 이제 리오프닝 재개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오신 것 같은데 특히나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백화점 그러면 연령층이 좀 다양하거나 아니면 40대, 50대, 60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자금이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쇼핑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다른 백화점들은. 근데 여기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가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공략을 잘해서 젊은 층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해외 유통 브랜드들 쪽에 매장에서 쇼핑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장품 중에서 내가 색조 쪽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BDB치라는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이 BDB치라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내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꼭 알아야만 하나요?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화장품 업종은 패스를 하는 게 맞죠. 화장품 업종은 패스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그러면 가시면 왜냐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유명한가 보죠? 네, 저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BDB치는 쓰진 않는데 저희 집에 있는 화장대에 여기 눈이나 여기 뭐 하는 것 중에 BDB치 브랜드를 집에 있는 한 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직 두 분은 나이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BDB치가 그 색조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인데 그래서
혹시나 화장품 쪽이 뭔가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동력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안 좋다면 다른 유통사업부 쪽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신성의 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이고, 신성의 인터내셔널은 분기당 한 250억 정도의 이익을 따박따박 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1년에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한 10배 초반 정도 되죠. 11배, 12배 정도. 그러면 느낌상으로 앞으로 리오프닝이 되고 또 백화점에서 이런 매출도 좀 올라오고, 최근에 의류 가격들 그 단가 올라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옷값이, 예,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의류도 옷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감안해서 좀 편안하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가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나마 좀 대안이지 않을까, 공부해 볼 만한, 그렇게 화장품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좀 네. 확장을 했네요. 네.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주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SK방님, 그 인터파크가 그레디언트로 사명이 바뀌었다. 근데 이제 인터파크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다각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행, 항공, 공연 이런 예매 부분이 매각돼 가지고 네네. 지금은 바이오 사업 부분만 남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예전 생각만 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은 체크를 조금 놓친 부분인데요. 방금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하긴 뭐 인터파크 하면 저도 사실 여행이 먼저 그렇죠. 떠올랐거든요. 호텔 저도 네, 예약할 때 예약하고. 예전에 한 번씩 봤던 사이트 같은데. 네.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들. 네. 요건 한번 그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알고 계셔야 체크해 되겠네요. 보시고요. 네네네. 자, 다음 넘어가 네네.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 화장품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시총 대비해서 그 섹터 비중 강하게 들어온 부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산업재 상사 자본재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기관들의 어제 집중적인 관심, 여기에는 방산주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방산주. 예, 방산주들도 여기에 이 업종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제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매수 강도가 강하게 잡힌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오프닝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화장품과 의류 쪽이 여기 지금 기관들이 어제 공략하는 모습이 두 개의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리고 주말에 제가 더 현대서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백화점 업종도 여기에 어제 세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에너지 업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여전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드문드문 저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들어올 때 제가 만도의 수급 랭킹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도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2015년도 이후에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걸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3월 그때 제가 이제 말 이후로 한번 처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만도는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을 지금 그리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또 자동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워낙 안 오른 업종이다 보니까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다음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식음료 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대표적인 업종. 자, 매도하는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겹치는 쪽은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 좀 겹치는 모습인데요. 와,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그건 저는 예전부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참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즉 별로 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여전히 LCD가 벌어들인 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LCD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OLED가 이제 앞으로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삼성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OLED, 화이트 OLED 패널을 사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괜찮았다가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 매도가 그쪽으로 좀 나왔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고, 그 다음에 게임들이 여전히 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도로 어제 흐름을 요약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업종으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전체 기관들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을 비롯한 전체 기관들이 어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탑 20 종목만 제가 항상 추려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네. 이 테스라가 1위네요. 네네네. 테스라는 제가 자료를 조금 보강해서 뒤쪽에 가지고 왔는데, 시총의 1.3%를 어제 테스라를 매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테스라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근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어제 제가 이제 약품 자동화 설비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약국에서 이제 우리 약봉지 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내는 거. JVM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드디어 살 때가 왔다라는 게 리포트 제목이었나요? 어제? 살 때가 왔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어제도 시총의 1%를 어제 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주가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관들은 여전히 어제도 담는 모습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이 이제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데, 왜냐하면 저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도 사실 잘 모르고요. 제가 안 마시다 보니까, 밤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제가 직접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저희 공주님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는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가고 있거든요. 짜증내면서. 전에는 좀 걸렀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한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이게 이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나눠서 가거나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요일만 되면 저처럼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만 되면 내일 아침에 파리로 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아니 이 오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다 우리 직장인들은 월요병이 그렇죠. 월요병. 네,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나오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학생들은 마찬가지잖아요. 등교하기 싫어지는 거죠.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처음 등교하고 왔는 날 제 기억으로 학교 밥 하나도 안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급식실에 이제 식당 딱 들어갔는데 왜 고유의 그 식당의 단체 급식소의 냄새 있잖아요. 예. 그 냄새가 약간 낯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안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지가 살아남으려면 먹을 거고 그렇지. 급식은 이제 풀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만 보더라도 저희는 보수적인 마인드가 강한 KB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느낌에 좀 IT적이고 이런 벤처들은, 우리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를 좀 유지를 하거나 일정 비중을 가져갈 텐데, 좀 보수적인 회사들은 아마 재택근무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포스코는 이미 재택근무 없애고 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본사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본사에 저희도 지하 1층에 가면 그 회사 급식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게도 이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안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풀리면 단체 급식 쪽이 풀리니까 좋아질 거다. 뭐 식자재 유통 쪽이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외식도 이제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신고가를 전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공략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아마 조금 더 목말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 밸류에이션도 9배, 10배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실히 단체 급식 식자재 유통이 늘어나면 숫자가 명확하게 작년 대비해서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부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색조 쪽에서 클리오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동차 쪽에서 여전히 좀 만도, 그 다음에 어제 그 돼지고기, 닭고기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그 관련주들이 일부 좀 수급이 잡히는 모습이 좀 전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김민수 대표하고도 이제까지 오른 주식하고 좀 올라갈 만한 주식으로 이제 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 네네. 결국은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이 사주는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기관 수급 이야기 다음에 왜 제가 아침에 이 바쁘고 귀한 시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을 샀고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어떤 걸 샀는지에 대해서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